2001년에 출판된 중국의 몰락에서 고든창은 5년 이내에 중국이 큰 위기를 겪고 무너질 것이라 예측했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조언을 하고 다양한 코멘트를 남긴 바로 그 고든창이 맞습니다. 중국인 아버지와 스코틀랜드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변호사와 정치평론가로서 활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몰락할 것이라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죠. 고든창의 예측은 왜 빗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책 중국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든창이 중국이 몰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근거는 이미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주의식 계획경제는 시장을 교란시켜 은행의 악성 부채를 키우고 좀비 기업들을 양산하여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오랫동안 심화되어 온 빈부격차와 높은 실업률이 대규모 시위를 촉발할 것이라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WTO에 가입하면서 더 이상 자국의 기업을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인터넷의 발달은 인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노출시켜 과거보다 통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도 부수적인 이유들이었습니다. 티베트와 위구르 탄압과 같은 중국 정부의 만행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가중시키고 대만의 침공이라도 하는 날에는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고든창은 전망했었죠. 2001년 이후 중국의 미래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책에서도 어느 정도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본주의 체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게 계획경제이지만 이를 피할 수 있는 공산당의 무적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정치체제가 뿌리를 두고 있는 마르크스의 이론은 자본주의가 성장하여 무르익으면 결국 무상계급이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사회주의,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계급도 국가도 없는 공산주의 세상이 시작된다고 보았죠. 자본주의를 받아들일수록 존재 의미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국의 공산당이 내세운 논리는 공산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더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직 자본주의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세상이 오지 않은 것이고 그렇다면 자본주의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마르크스가 살아있는 동안 자본주의가 붕괴할 것이라던 그의 예상이 번번이 빗나갔음에도 공산주의자들은 생각보다 자본주의의 성장이 더디게 나타나서 그런 것이었을 뿐 결국에는 마르크스의 예언이 실현될 것이라 주장해왔습니다. 중국 정부의 논리와 똑같죠. 그야말로 기적의 논리, 절대 이길 수 없는 무논리에 가깝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숙주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숙주가 죽었을 때 이후 생존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생충의 삶과도 유사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러한 논리로 중국 정부는 자본주의가 일으키는 불협화음을 성공적으로 잠재워왔습니다. 또 책이 출판되던 당시는 장점 인정권 말기에 해당합니다. 주석의 권력이 약화되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해지고 중국 내 곳곳에서 사회적으로 불안한 조짐이 보였겠죠. 그런데 약 1년 만에 후진타오로 정권이 넘어갔고 또 10년 만에 시진핑이 집권하여 현재의 중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힘을 잃은 정권이 혁명에 의해 무너지지 않고 2인자에게 권력이 이양되었을 뿐이었던 겁니다. 이때마다 중국은 새롭게 출발하는 것처럼 발전 동력을 얻었을 수 있겠죠. 이 점이 공산당 정권의 몰락을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인입니다. 인민들은 집중된 중앙 권력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고 권력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약해진 정권을 뒤엎는 것도 여전히 공산주의 세력이고 이미 공산주의 체제 덕분에 권력을 맛본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란 거죠. 역시 책에서도 중국의 공산당 정부가 어떤 상황에서도 순순히 권력을 내려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피로 세워져 권력을 독점해온 공산당은 전쟁이나 혁명 등으로 인해 피를 흘려야만 지위를 내려놓을 것이라는 겁니다. 고든창은 대만 침공이 중국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예측했는데 20년이 조금 더 지난 지금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점차 대두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만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점차 고립을 자초할 것이고 인터넷의 발달은 인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혁명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던 고든창의 예측에는 간과된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공산주의 세력이 중국에만 있지 않다는 것, 공산주의자가 아니더라도 공산주의 세력과 손을 잡을 좌파 세력, 자국보다 자신의 부를 더 중요시하는 글로벌리스트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지향하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중국이 고립되는 상황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의롭고 자유주의를 지향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일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 WHO, 거대 제약회사 등 중국과 연결되어 있던 세력들의 실체가 요즘에 와서야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죠.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전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많은 정보들의 개인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거꾸로 정보가 개인의 삶에 보다 깊숙이 다가갈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에서 그렇죠. 중국 정부는 현재 인공지능의 발달에 힘입어 온라인 세계를 훨씬 더 교묘하게 조작하고 장악하면서 예전보다 효과적으로 인민들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느 마피아 집단이 한 마을을 점령하고 통치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국가의 공권력이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면
이들을 제압하고 다시 정보 인력을 마을에 배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이 아니라 국가를 마피아가 점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국제사회에는 이 국가를 소탕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피아 조직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마피아가 점령한 국가가 쉽게 고립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야 고상한 척 양복을 입고 미소를 머금은 채 악수를 하며 외교를 할 것이고요. 각종 제재와 부채를 떠안게 된다고 한들 마약, 장기 밀매, 해킹을 통한 탈취와 같은 것들이 주요 수익 사업이 되어 탈출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현실과 고든 창의 예측 사이에 괴리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현실을 왜곡하고 인간성을 무시하면서 무정보 상태라는 결론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오직 독재를 위한 사기 이론에 가깝고, 이런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중국 정부에게 페어플레이 정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 간과되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고든 창의 예상대로 중국이 고립과 몰락을 맞이하게 되는 조건을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를 척결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이런 세력을 몰아내는 데에 성공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공산주의 체제 하에 중국은 결국 고립되어 무너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천명하고 유럽의 독일 등에서 우파가 정권을 잡고 국내에서는 체제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지금으로부터 향후 몇 년이 어쩌면 그러한 조건에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시기일 수 있겠고요. 물론 공산주의를 지구에서 뿌리 뽑기란 언제나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